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발했던 서블릿 클래스가 어떻게 톰캣 위에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 서블릿은 여러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에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을 이 톰캣이라는 서버가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실행할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 모양을 활용해서 서버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뭔가 벌레 모양으로 보이는 이게 디버그 모드거든요. 그래서 디버깅 모드를 활용하시면 현재 서블릿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톰캣 서버의 현재 실행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벌레처럼 생긴 이놈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로 접근하고 로컬호스트 8080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지점의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보는 것처럼 더블 클릭, 해당 라인의 왼쪽에 이 숫자가 보이는 왼쪽에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지점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이 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한 다음에 그럼 퍼스펙티브를 어디로 가겠느냐, 디버그 모드로 최적화된 퍼스펙티브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겠느냐 말겠느냐, 저는 그냥 항상 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 체크한 다음에 예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블릿에 15라인이 있는데 이때 this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equest response 변수가 생기는 이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톰캣 서버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면 뭔가 스레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스레드 중에 뭔가 3번 스레드에서 해당하는 요청이 실행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브라우저 한 곳에서 뭔가 요청을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볼게요. 사파리였거든요. 근데 내가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똑같은 URL로 접근하면 이거는 다른 사용자처럼 얘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8980, 자, 이때도 톰캣 서버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뭔가 또 잡혔네요.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까 제가 분명히 잡았던 그 스레드는 이 3번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뭔가 4번으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더니, 이런 것처럼 톰캣 서버는 이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이 오면 해당하는 요청을 특정 스레드에 작업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스레드는 그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실행을 하고 끝나면 다시 다른 사용자한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서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한 명이지만 서버는 상당히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버들은 그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놨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올 때마다 해당하는 스레드의 작업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뭔가 작업을 병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 스레드인 상황인 거죠. 스레드가 여러 개 실행되어 있고 그 스레드마다 병렬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톰캣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서버들이 이렇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싱글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서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드를 통해서 병렬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레드가 아직도 뭔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멈춘 상태로 있죠.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스레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응답이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연결 중으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요청을 보내면 또 다시 잡히죠. 이때는 4번이었는데 또 6번으로 잡혔습니다. 보니까 뭔가 상황에 따라서 스레드가 막 더 늘어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레드를 동적으로 증가시키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톰캣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뭔가 작업을 처리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뭔가 띄우는데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용자한테 뭔가 값을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요청을 꺼내서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를 이 서블릿에서 꺼내서 그 서블릿 데이터를 응답으로 포함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먼저 이렇게 이름을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사용자가 보낸 모든 정보를 리퀘스트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퀘스트에 담겨 있는 네임이라는 정보를 꺼내서 네임이라는 변수로 담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용자가 전달한 네임이라는 값이 있으면 그 네임 정보를 포함해서 이때 정상적으로 값이 넘어오는지 한번 디버그 모드로 잡아볼까요? 사용자가 URL에 뭔가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헬로 월드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넘기고 싶을 때는 물음표 한 다음에 인자에 대한 키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패러미터의 이름으로 네임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도 네임 한 다음에 는, 그 다음에 값, 재성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엔터 치면 여기에서 또 스레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수가 이제 3개에서 4개가 됐어요. 그리고 네임이 재성으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행을 이렇게 하면 응답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재성이 잘 포함이 돼서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를 한번 보죠. 제가 멀티 스레드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 메소드 안에 네임이라는 지역 변수를 만든 다음에 처리를 했는데 이 네임으로 된 이 지역 변수를 이 서블릿의 전역 변수로 제가 이제 뭔가 로직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뺀 다음에 다른 메소드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로 서블릿을 구현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요.
예,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예, 잘 동작하죠. 브레이크포인트, 제가 디버그 모드로 띄웠어야 되는데 디버그 모드로 안 띄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각 그 사용자마다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파리에서 접근할 때입니다. 사파리에서 박이라는 걸로 전달했고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스레드 2번에 잡혔습니다. 네, 여기 보면 2번이죠. 2번에 잡혔고, 이번에는 크롬까지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크롬까지 동원해서 URL을 복사를 하고요. 네, 여기서는 제가 제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스레드 3번에 잡혔네요. 네, 스레드 3번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파이어폭스인데 여기서 마지막 성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6번에 잡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레드를 하나씩 실행해 볼 건데, 자, 먼저 6번 스레드 지금 보면 2, 3, 6으로 들어왔는데 거꾸로 6번 스레드를 2번 스레드부터 할까요? 요청한 대로 뭔가 작업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번 스레드부터 뭔가 전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는지. 자, 딱 실행을 하면 얘는 여기가 사파리였죠. 자, 결과 어떻습니까? 제가 박을 전달했죠. 근데 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아니라 그 다음은 3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이 제를 이름으로 전달했잖아요. 여기도 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행을 해보면 얘도 크롬인데 얘도 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를 전달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성을 넣었습니다. 성을 넣었는데 얘는 성이 나왔네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구현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각각의 사용자가 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인자로 전달한 값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바뀐 값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리스판스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값이 제가 전달한 값이 이 두 경우에는 지금 사파리 박을 전달했는데 성이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제를 전달했는데 성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이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한 값이 파이어폭스에서 성을 전달했는데 그 성으로 이 값이 바꿔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스레드만 값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앞에 사파리, 그 다음에 크롬, 이 브라우저의 값도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죠. 즉 지금 이 서블릿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필드를 통해서 뭔가 값을 공유를 하는 경우에 각 스레드 간의 이 데이터의 상태를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A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돈을 계좌를 이체를 하는데 10만원을 계좌 이체를 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C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걸로 값이 바꿔치기 돼버리면 내 계좌, 내 통장에서 돈이 10만원이 이체되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죠. 서버상에서는 이게 멀티 스레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는 이
객체. 이 객체가 톰캣 서버에 싱글 인스턴스,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인스턴스가 모든 스레드에서 재사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스레드마다 인스턴스가 매번 만들어진다면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의 데이터가 각각 다른 메모리에 위치하겠지만, 저장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블릿은 싱글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인스턴스를 모든 스레드가 재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 이 해당하는 싱글 인스턴스의 필드들은 모든 스레드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블릿 기반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필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뭔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이렇게 메소드 안에서 지역 변수를 활용해서 뭔가 개발하셔야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필드, 전역 변수 기반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찾으려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조금 전에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데모를 보여줬으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가 이 서블릿에 접근했을 때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동시 접속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동시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많아져서 이 인스턴스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 인스턴스가 하나라면, 그 경우에는 필드를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스레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해도 문제가 없는 상수값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내 스레드의 값이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서블릿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서블릿과 관련된, 그리고 톰캣 서버와 관련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